이번 시간에는 2차 곡선의 포물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뿔곡선의 종류를 알아보고 정의를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의 정의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한 후에 그 직선들 중에서 특히 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하여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한 정점은 이 한 정점은 앞으로 초점이라고 부르고 보통 F라고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정직선은 준선이라 부르고 보통 L이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점을 잡고 얘가 초점이 될 것이고 준선 L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모을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 바로 요 점 여기를 2등분하는 점이 아마 포물선의 한 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구하기 쉬운 한 점 예를 들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점도 역시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될 테고 여기에 대칭되게 하나 더 긋게 되면 역시 이 점과 여기 동그라미로 할까요? 이 점과 바로 이 점도 역시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수없이 이렇게 모아보면 여기에 이런 형태의 점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형태의 점들이 수없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될 테고 이것이 바로 포물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정점이 초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내렸던 바로 요 선상에서의 이 초점에서부터 준선에 내린 이 준선의 수직으로 내리면서 포물선과 만났던 요 점은 우리가 바로 중학교 때도 배웠었지만 이 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해서 배우기 때문에 특히 초점과 준선이 더 중요하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점이 X축이나 Y축에 있는 게 유리하니까 이 초점을 먼저 X축 위에 한번 놔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를 X축으로 잡고 그리고 이 꼭지점도 역시 알기 쉽게 우리 원점으로 잡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Y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점을 좌표를 잡게 될 건데 이 초점을 일반적으로 보통 P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초점을 P,0이라고 잡고 지금 이 꼭지점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P가 된다면 여기도 P가 되기 때문에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제 이 포물선 위에 한 점,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여기 P라고 잡고 이것을 X, Y라고 합시다.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한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 PF, 포물선 위의 점이 초점과 그리고 여기에 수선을 내린 점을 H라고 했을 때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즉 PF와 PH가 같기 때문에 PF의 먼저 길이를 구해보면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테고 PH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P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같기 때문에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절대값의 X 플러스 P가 될 테고 제곱권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됩니다. P제곱과 P제곱 사라지고 X의 제곱과 X의 제곱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것은 결국
y제곱은 4px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식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이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 식을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초점으로 잡았던 초점의 x좌표 p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y제곱은 4px의 형태로 꼭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야 바로 초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p,0이 되고 이 초점의 좌표를 구했다는 얘기는 바로 준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될 테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긴 하겠지만 y제곱은 4px로 주어졌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0,0이 되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린 중학교 때 바로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즉 x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형태를 지금 살펴보면 초점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아마 0,p가 되겠죠. 그리고 준선은 x축에 평행한 y는 마이너스 p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부분에서 아까는 초점이 p,0이고 지금은 0,p. 그 다음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지금은 y는 마이너스 p인데 이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구했던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의 형태였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바로 x의 제곱은 4py이기 때문에 초점이 0,p이고 준선이 x축에 평행한 y는 마이너스 p인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바로 x의 제곱은 4py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y제곱은 4px라는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있을 때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두 개, 즉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될 테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교점이 한 개이므로 즉 접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 d가 0인 것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교점이 없다, 즉 실근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특히 판별식 d가 0이었던 바로 얘를 보통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접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